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고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차례 논란이 지나갔던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의견이 러시아에서 한 번 더 언급됐으며 한국의 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러시아의 한 매체가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과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결국 살상용 무기지만 연식이 오래된 무기들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각에서는 해당 무기의 연식에 1990년도에 생산된 것을 감안한다면 서방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무기 지원에 외교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된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연식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근대 무기들을 버리듯이 한국도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군이 1990년에 개발된 한국의 무기인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으로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최신 무기가 없어 아시아의 오래된 고물단지를 쓴다고 조롱했지만 러시아 언론이 생각했던 것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몇 자루만 실제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고정된 방어 지점이나 요새에서 굉장한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한국에서 무기 지원을 해준 덕분에 유리한 고점을 방어해 낼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일부는 개량을 거쳐 최신 전자 조준격을 장착한 사진이 SNS에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세웠던 러시아군의 도하 작전이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흑해의 스네이크 섬 근처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크게 당했으며 대대급 병력을 잃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5대사군 사령부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뱀섬 해안에 있던 러시아 해군의 물류선 브세볼로드 보브로프 지원함을 공격했다고 전했으며 세레이 브라추커 5대사군 사령부 대변인은 해군의 작전으로 러시아 해군의 최신함 중 하나인 브세볼로드 보브로프 지원을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함정엔 불이 났고 선체가 파손된 채로 세바스토폴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4일 격침한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포함해 최근 러시아군 함정을 6대 이상 격침하거나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8일 시베르스키도네츠강을 건너다 73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잃고 대대급 병력을 거의 전멸당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서방의 무기 덕이라며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도하 지역에 밀집됐던 탓에 사상자가 많았을 것으로 분석하며 러시아가 연식이 된 한국 무기에 된통당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포격으로 불타버린 차량 50여 대의 잔해를 담은 사진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러시아군이 이 강을 건너 돈바스 지역의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하는 동시에 서쪽의 리만을 공격하려 한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탱크 여단은 러시아 쪽 강변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결해 도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폭발물 처리반은 공격 하루 전인 7일 해당 지역을 정찰하고 부교가 세워질 지역을 찾아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K4 고속 유탄기관총과 곡사포 등 공군력을 동원한 일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강 한쪽에서 위치를 사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대대 차량의 4분의 3을 잃어 작전 수행에 굉장한 차질을 느끼고 있으며 패배의 무력감을 느끼며 되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 탓에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지상군이 여전히 느리고 일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비호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에서 한국은 제외됐었지만 최근 도하 작전에 대활약한 한국의 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직접적 영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진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대대급 전멸을 시켜버린 한국의 무기에 러시아 국방부는 비살상용 무기와 살상용 무기를 언급하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특별경제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이 서방과 함께 지원을 해준 덕이 굉장하다고 밝히며 최근 북한이 대러 제재의 틈을 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에 대응할 필수 전력인 핵잠수함을 한국에 도입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한국에 찾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하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으며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공급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 및 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핵연료 확보와 잠수함 원자로 설계, 제작 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 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 관리 기술, 특수 지원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연식이 오래된 무기들을 지원함에 따라 한국이 보는 혜택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굉장한 혜택 중에 핵잠수함에 필요한 다수의 지원이 미국에서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 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는 이번 외교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은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자주 국방이 절실한 나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국의 위험이 되는 한 절대 위험을 떠안으려는 서방의 나라가 없으며 미국 또한 말만 할 뿐이니, 한국은 반드시 핵잠수함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과 중국, 일본 등에 항상 대비해야 하며,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 추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일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멈췄던 SLBM 도발도 재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 위협은 미국보다 남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사일에 핵을 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고강도 도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시간표에 따른 예행 연습 성격이 짙은데, 한미는 북한의 5월 핵실험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6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시점에 관해 공개 논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의 동시 타격을 줄젓기를 노리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의 만남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릴 이달 중순 어느 날짜를 확정한 뒤 군사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국의 연속 도발을 감행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도발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은 반드시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국방, 자주안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면 북한도 지금처럼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도 더 이상은 한국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